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마표 영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엄마표 영어라기보다는 내 아이에게 이중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는 걸 엄마들이 함께 같이 고민하는 시간인 거죠. 그걸 같이 한번 나눠보자. 의견을 서로 나눠보고 생각을 나눠보자는 생각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책, 두 가지 언어에 능통한 아이를 키우기란 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마지막 시간으로 이거는 많은 부모님들이 제 주위에도 그렇고 가끔씩 물어보는 사항 중에 사례 중에서 하나를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 책 앞부분은 제가 자세히 다른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성향이 어떠냐, 어떤 그 방법론으로 해야 되냐, 아이들마다 다른 건 뭐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가장 또 많이 궁금해하는 거. 제 아이는 영어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영어를 너무 싫대요. 이런 아이에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친한 지인도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아직 이 언어를 하는 시기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영어문이 좀 뒤로 미뤘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점점 학년기가 되니까 더 영어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굉장히 말도 잘하고 책도 잘 읽는 아이거든요. 특히 모국어로는. 그런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막 자기한테 얘기를 하고 못 알아듣는 말을 한다. 그럼 이 아이한테는 싫은 거죠. 나는 다른 걸 잘하는 게 있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럴 때는 아이가 거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기 때 그러니까 학년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이한테 유도할 수 있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면 뭔가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놀이를 해준다든지 이거는 오리인데 꽉꽉꽉꽉 하면서 덕이라는 그 단어를 자연스럽게 놀이하면서 장난하면서 엄마가 조금씩 써보는 거죠. 딱딱딱딱딱 이러면서. 이런 방법도,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고 재밌게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너무 거부한다 그러면 아이의 흥미 위주로 가보는 것도, 아이가 관심 있는 부분으로 가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하고 부모님과 얘기가 잘 통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아이에게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아이와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니야 이것도 안 통해요. 애랑 얘기가 안 돼요. 사실은 아이에게 계속 왜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너가 이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아이를 설득시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언어 교육은 어느 시점에 그냥 1년 딱 한다고 해서 확 느는 건 아니거든요. 언어는 평생 가야 돼요. 우리가 단어를 외운다 하는데 진짜 하루에도 수천 개의 단어가 나오고 수천 개의 단어가 사라진대요. 신조어가 나오고 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다 내 머릿속에 기억해 나가요. 모국어도 한국어도 그런데 영어는 특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변화되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야 되고 그 변화되는 언어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도 이해해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왜 한국어를 쓰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표현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근데 계속 책을 읽어 간다거나 어디선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실력이 좀 늘었구나.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언변술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똑같거든요. 언어를 쓰는 거는 영어를 쓰지 않으면 그 사용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속 쓰는 거,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언어는 평생 교육이에요. 어느 시점, 그냥 유치원 때만 2, 3년 딱 한다고 해서 그 언어가 활짝 느는 게 아니라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거부 반응이 심한 아이를 데리고서는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의 관심사가 뭔지, 아이의 관심사를 영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또 좋은 점, 저는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 가라. 해외여행 가서
또래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이랑 노는 걸 가장 좋아해요. 특히 또래 집단과 노는 시기에, 초등학생일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생 때는 애들끼리 노는 시기잖아요. 또래 집단과. 이때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데 걔가 영어를 쓰는 아이야. 그러면 그 아이와 놀고 싶기 때문에 얘는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행을 갔다 와서 얘가 너무 답답함을 느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갔다 와서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거봐라, 네가 영어 공부를 좀 했으면 그 친구와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놀 수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부모가 먼저 생각해 보고요. 아이한테 초점을 맞추고 아이한테 맞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게 아이의 거부 반응을 나타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이한테 맞지 않다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아이가 아이에게 가장 맞는 방법이 뭔지, 그거는 부모님이 아이를 계속 보고 있다면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어는 아이가 스스로 해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부할 경우는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책을 기준으로 했던 그 마지막 영상이고요. 다음에 또 그 다른 책을 기준으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